신성 로마 제국, 아시아의 극동 대한민국에서는 한 번쯤 들어는 봤음직한 이름이지만 너무나 생소한 국가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년간 지속된 제국, 신성 로마 제국의 시작점은 어디일까요? 역사가들은 주로 두 가지 시점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카롤루스 대제의 로마 제국 황제대관, 두 번째가 오토 1세의 로마 제국 황제대관입니다. 두 왕조 사이에는 시간적 공백이 존재하지만 이 영상에서는 카롤루스 대제부터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신성 로마 제국이 13세기 전까지 세계 제국, 기독교 제국 또는 로마 제국 등으로 불리며 단순히 하나의 왕조가 아닌 기독교 세계를 수호하는 세계 제국 로마의 뒤를 잇는다는 명목으로 설립되었기 때문입니다. 오토 1세 또한 스스로를 카롤루스 대제의 후계자로 선전하기도 했습니다. 프랑크족이 세운 프랑크 왕국의 군주였던 카롤루스 대제는 서로마 제국의 멸망과 게르만족의 지배로 쇠퇴해가던 문화를 부흥하기 위해 로마가 남긴 유산을 활용하여 정치 및 교회의 행정제도, 교통과 달력, 예술과 문학, 그리고 문자와 언어를 개혁하는 일에 착수했습니다. 이를 위해 아엔의 궁정에 지식인들을 초빙했고 독일어 문법을 정리하고 라틴어 저작들을 독일어로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알파벳 소문자가 이때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로마 제국 시기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 50차례도 넘는 정복전쟁을 벌여 유럽 대륙의 많은 지역을 통합하였고 거주자들을 강제로 기독교로 개종시켰습니다. 카롤루스는 동쪽의 작센 지방을 공격하여 색슨족을 정복하였고 스페인의 아랍인들을 공격해 승리하여 군사 경계선을 에브로 강까지 넓혔습니다. 그리고 교황과의 관계를 중시하여 774년 교황의 부탁으로 롬바르디아를 정복해 로마의 보호자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788년에는 롬바르디아 왕의 사위인 바바리아 공작 타실로 3세를 퇴위시켰고 791년에는 바바리아인들과 동맹을 맺은 아바르족을 물리쳤습니다. 이를 통해 프랑크 왕국의 영토는 남북으로는 티베르 강에서 아이더 강까지, 동서로는 영불 해협에서 엘베강과 헝가리까지 뻗어갔습니다. 카롤루스 대제는 스칸디나비아와 브리타니아를 제외한 거의 모든 게르만 왕국과 공국들을 지배하여 두었고 이제 프랑크 왕국의 경쟁자는 멀리 비잔틴 제국과 바그다드의 이슬람 칼리프뿐이었습니다. 당시 서로마 제국은 수세기 전에 멸망했지만 제국의 잔재는 로마 교회 내에서 문화와 행정, 이념의 형태로 계속 지속되어 왔는데 이는 300년 만에 새로운 로마 황제가 등장하도록 하였습니다. 8세기의 마지막 해 서기 800년 크리스마스, 교황 레오 3세는 훗날 교황령의 기초가 된 땅을 재차 확인해 준 것에 대한 보답으로 성 베드로 성당에서 카롤루스 대제를 황제로 대관하여 주었습니다. 카롤루스 대제의 연대기 기록자인 아인하르트에 의하면 카롤루스 대제가 기도에 몰두하고 있는 사이 그의 의지와 관계없이 교황 레오 3세가 몰래 왕관을 씌워줌으로써 황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얻은 황제 지위가 언젠가는 동로마 제국과 마찰을 빚을 것을 알았던 카롤루스 대제는 황제의 관을 주저하며 오랜 고민 끝에 스스로를 로마를 다스리는 황제이자 프랑크족과 롬바르드족의 왕이라고 지칭하며 자신의 권한은 신으로부터 왔음을 천명하게 됩니다. 본래 서로마 제국을 멸망시킨 오도아케르가 서로마 황제의를 동로마에 반환하면서 그 뒤 유일한 합법도 제국이었던 동로마는 이에 반발하였지만 812년 결국 카롤루스를 프랑크인의 황제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카롤루스 대제의 제국은 손자때에 이르러 분할되게 되는데 이는 당시 게르만족에게 장자 상속의 개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적인 국가의 개념이 없었고 국가를 단순한 개인의 소유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카롤루스 대제의 아들 경건왕 루이 1세는 운 좋게도 형제가 모두 사망하여 통일된 제국을 물려받게 됩니다. 루이 1세는 교회와 마찬가지로 제국도 분할될 수는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장자인 로타르에게 황제위를 물려주고 왕국은 새 아들에게 분할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나 둘째 부인 유디트는 후에 대머리왕 샤를 1세가 되는 아들을 위해 제국을 사분할하도록 루이 1세를 종용했고 이에 반발한 루이의 새 아들 로타르와 피핀, 루트비이는 아버지에 대항해 4년에 걸친 내전을 시작합니다. 843년 베르댕 조약으로 끝이 난 내전은 최종적으로 제국을 대머리왕 샤를의 서프랑크와 황제위를 물려받은 로타르의 중프랑크, 독일왕 루트비의 동프랑크로 3분할하였습니다. 이어 로타르가 사망하고
중프랑크가 남북으로 분할되면서 알프스 북쪽의 중프랑크는 서프랑크와 동프랑크에 흡수됩니다. 교황은 이탈리아의 왕을 계속 황제로 대관했지만 황제의 영향력은 알프스 북쪽에는 닿지 않았습니다. 결국 제국의 강력은 이탈리아 지역에만 국한되고 알프스 북쪽에선 독립적인 왕국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는 이후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의 유럽 정치 강력의 기본이 되게 됩니다. 이후로도 분열과 통합을 반복하던 카롤루스의 카롤링거 왕조는 동프랑크의 비만왕 카를 3세가 서프랑크를 통합하면서 일시적으로 복원되기도 했으나 다시금 분열을 반복하여 결국 924년 황제위가 끊어지게 됩니다. 10세기 초 유럽은 매우 외환의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 북쪽에서는 바이킹이, 남쪽에서는 아랍인이, 동쪽에서는 후에 헝가리를 이루는 마자르족이 유럽을 침공했습니다. 그러던 중 나타난 인물이 작슨의 공작이었던 새 사냥꾼 왕 하인리 1세입니다. 동프랑크 카롤링거 왕조의 유아왕 루이가 사망한 뒤 귀족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동프랑크 왕국을 구성한 하인리는 귀족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귀족들의 독자성을 인정하고 지방 분권적 체제를 갖췄습니다. 또한 사후에 왕국이 다시 나뉠 것을 우려하여 분할 상속의 전례를 깨고 둘째 아들 오토 1세를 후계자로 삼습니다. 이후 하인리히가 사망하고 오토는 936년에 왕으로 즉위했습니다. 전례가 없던 단독 상속에 반발한 오토의 이복형들은 군주권이 늘어나는 것을 경계하던 귀족들과 함께 반란을 일으켰고 이후 내전을 제압한 오토 1세는 자신의 지지 기반이 되어줄 세력을 고민하다가 빼앗은 영지를 가족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오토의 일가들도 반란을 일으키는 등 왕권에 대항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반란군과 반란군을 지원하던 마자르족을 격퇴한 오토는 가족들에게 권력이 주어지는 것을 경계하게 되었고 따라서 교회의 지지를 얻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곧 마인츠의 대조교인 막내 동생 브루노를 세속적 노타링기아 대공으로 임명하고 주교와 수도원에게 사법권과 화폐 주주권, 시장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등의 정책을 통해 교회와 국가는 긴밀하게 연결되었습니다. 슬라브족과 보헤미아를 정복하여 변방을 안정시킨 오토는 이브레아의 베렌가르가 이탈리아의 왕위를 찬탈하자 이탈리아 서당 로타르의 미망인인 아델 하이트를 도와 롬바르디아를 정복한 후 아델 하이트와 결혼하였습니다. 이 기세를 틈타 오토 1세는 로마로 가서 황제의 관을 받으려 했으나 갖은 냉대를 받자 독일로 귀환합니다. 그러나 10년 뒤 교황은 베렌가르의 위협을 받자 오토에게 도움을 청했고 교황 요한네스 12세는 이탈리아로 돌아온 오토 1세를 로마 황제로 추대합니다. 오토 1세는 카롤루스의 후계자를 자처했으나 서쪽의 프랑스 지역에 대한 황제권을 주장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통치권은 독일 지역에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15세기까지 선출된 독일 왕들은 로마로 가서 황제의 대관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로써 1807년 나폴레옹 전쟁까지 면맥을 이어가는 신성 로마 제국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